있거든요. 자, 지금 세 번째 주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거는요. 바로 지금 지기현이를 내쫓고 우리 시민들이 추천하는 판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판사들로 내란 사건 재판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지기현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기현 하는 꼬라지가 이거 신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이 재판 통째로 질질 끌고 있죠. 재판을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재판 시간을 질질 끌어서 결국에 윤석열을 자동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음모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할까 말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기현이는 일주일에 3번 재판을 한 해 만에 합니다만 이 새끼가 미친 새끼인 게 왜 하나로 몰아야 될 재판을 3개로 쪼갭니까? 김용현 재판 따로, 윤석열 재판 따로, 그 다음에 내란 사령관들 재판 따로, 각각 따로따로 하니까 증인도 따로 불러야 되고 절차도 따로 해야 되고 한 번에 끝날 거를 3번에 나눠서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자꾸 지연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서 내가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진짜 그 주디를 확 찢어놔볼라 진짜.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근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은 열광하고 있는데 법원 쪽에서 태도가 이상합니다. 대놓고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닌 척 뒤로 호박씩 가면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희대야 그렇다 쳐. 지 밥그릇이 직접 날아가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희대의 이런 준동에 부하내동하는 조희대를 돕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얘들은 도대체 뭐죠? 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앞장서서 짓밟고 있는 민주당 내의 내부의 적. 사실상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내란 동조 세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오늘 나온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요. 정청래하고 우상호하고 싸움 났다 이 얘기입니다. 정청래가 뭔가 고집을 피웠는데 우상호가 이게 대통령 뜻이야 하면서 정청래를 야단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니보다 말이야, 운동도 오래 하고 말이야, 정치도 오래 했는데 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청래 니는 끼어들지 마. 이게 누구 뜻인지 나 알아? 라고 했대요. 즉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을 하면서 사실상 정청래를 제압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그 입법을 하는 기구, 이 기구와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아래에 이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기구, 입법을 준비하는 기구,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청래 위원장이 우리도 좀 거기에 참가하게 해달라. 당에서도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당연히 요청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거예요. 글쎄 뭐 이 정도는 갈등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을 누가 만드느냐 문제인데
아니 뭐 법 만들어서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나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갈등이 심하게 생길 문제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정청래하고 우상호가 아주 대판 충돌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니야. 충돌할 것도 아니야. 근데 충돌했다고 기사가 나네? 예.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민주당 내부에 조금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상호, 정청래 싸운 거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 입법기구 가지고 거기에 입법기구에 민주당에서도 사람을 보낼 테니 끼워달라는 것과 야, 그거는 민주당하고 우리는 좀 각각 따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그 여러 가지 토론을 좀 길게 했을 뿐이래. 언성이 높아지지도 않았고 대놓고 내가 니보다 경력이 긴데 말이야. 정청래 너 입담으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야. 요렇게 윽박지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냥 당에서 입법기구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개 좀 길게 토론을 했을 뿐이래. 그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보도가 나오는 순간 딱 알았어. 아, 이거 뭐다? 일부러 있지도 않는 균열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포장한 것이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나왔는데요. 중앙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적폐 세력은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꾸 이거 조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별다른 얘기도 없고 실제로는 딱히 뭐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견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지금 중앙일보 기자들은요 눈이 뻘게 가지고 그 민주당 내에서 갈등 벌어졌다라는 갈등설 취재하는데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왜곡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져요. 이 검찰개혁 추진단에 공무원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요거 가지고 우상호 정청래가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의견 차이를 대립이나 갈등으로 지금 부추기고 왜곡을 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왜곡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 민주 진보 진영 개혁 세력들의 틈새를 벌리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대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김민석 그 국무총리가 정청래를 버거워한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그거 다 개소리다. 정청래가 뭐 강경파인 거 어제 오늘 안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강경파로 따지자면은 이재명 대통령만큼 강경파가 어딨냐. 그런데 마치 너무 정청래가 강경파스럽게 구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이 버거워한다. 이런 개소리를 퍼뜨려 다니는데 그것은 엉터리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직접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제일 정확한 얘기가 그거야. 자, 강경파 정청래, 이 강경파 정청래를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정청래를 부담스러워한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 게 강경파로 치자면 이재명이 최고 강경파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정청래가 조금 강경파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부담스럽다고?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정책 같은 거 놓고 얘기했을 때 누가 더 세게 나갑니까? 솔직히 누가 더 세다고 말하기도 어렵지? 이재명 대통령이 더 셀 때도 많지 않았나요? 그런데
정청래가 너무 강성이라서 이재명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부렁을. 네. 지금 중앙일보는 그런 거짓말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간질을 시켜주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자들이 누구다? 내부의 적인 거야, 내부의 적. 계속해서 이 검찰개혁을 주저앉히고 싶어하는 내부의 적들이 있지도 않는 갈등을 부풀려가지고 외부에 갖다 퍼달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퍼날르고 있어 지금.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과정에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법조인 출신, 법조계 출신의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판사 출신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금 삐딱선 타고 있는 사람이 꽤 많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까지도 삐딱선 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문건을 유출시키기도 하고 있지도 않는 갈등서를 유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청래와 우상호가 대립 갈등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강경파 정청래가 너무 강경파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누가 더 강경파일까? 예.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강경파라고 말 못할 정도로 둘 다 센 분단 아니십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버거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지금 통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지금 퍼뜨리는 새끼들이 누구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말입니다. 검찰개혁은 대체로 합의가 끝났어요. 큰 틀에서 합의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청 사라집니다. 중수청 행안부로 갑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지금 뭐 국힘당 쪽에서나 적폐 쪽에서는 보안수사권 아직 결론이 안 났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또 확인해 봤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도 이미 결론이 났어. 보안수사권 안 준대. 수사권 안 주기로 이미 결론 났어. 다만 엊그저께 한 거는 정부조직법 갖고 할 거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정부조직법 내용이 아니잖아요. 형사소송법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뤄진 거야.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논의할 때 그때 논의하시죠 하고 미룬 거야. 어제는 정부조직법만 얘기한 거고 이미 결론은 다 났고 방침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쟁점 사항이 나왔다는 식으로 보안수사권의 쟁점 사항이 나왔다는 식으로 계속 어거지를 쓰는데 이거는 적폐 세력들의 그냥 자신들의 희망 사항일 뿐인 거예요. 이미 결론 났대요. 그런데 계속 언론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안수사권 쟁점 남았다. 보안수사권 쟁점 남았다. 아니 쟁점 안 남았어. 게임 끝났어. 그런데 아직까지 쟁점이 남은 것처럼 떠벌리는 이유가 뭘까요? 틈새를 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결속해 있는지, 우리의 의지나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지 이걸 계속 시험해 보는 것이고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안수사권 검찰로서는 사활이 걸렸습니다. 검찰에 사활이 걸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에 돈줄이 걸렸어. 돈벌이가 걸렸어. 전관예우란 얘기를 하는데 전관예우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어떻게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사실은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검사들끼리, 검사 선후배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돈이 오가겠죠. 예. 그런데 보안 수사권이든 뭐가 됐든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누구도 검사한테 돈을 싸가지고 받다 받을 사람 없어요.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싸서 갖다 가지고 올 겁니다. 도망가고자,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뇌물이라도 쓰고 싶을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검찰들은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이 결론이 안 난 것처럼 떠벌리고 있으나 보안 수사권 이미 결론 났습니다. 자, 갈등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쟁점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딱 하나, 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균열,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의 갈등 표출,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마치 정청래와 박찬대가 엄청 사이가 나쁜 것처럼 떠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정청래, 박찬대 물고 떨어지면서 둘이 싸우기를 바라는 그런 워딩을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읍디다. 예, 정신 차리세요. 선거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은 적폐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행동이야. 그만 좀 하라고. 진짜. 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자꾸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정청래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고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라는 얘기 벌써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기현이가 침대 축구로 재판을 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을 풀어주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런 놈한테 어떻게 우리 계속 재판을 맡기겠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리죠.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를 합니다. 그 직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런 헛소리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청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둥. 정청래가 무슨 개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뭘 막아야 돼? 내란 특별재판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이들은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윤석열이 제일 힘들겠죠. 동시에 검찰도 상당한 곤란 빠질 겁니다. 안 그래도 특검이 들어와가지고 검찰이 입지가 좀 좁은 판에 내란 특별재판부, 예,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꼬다는 보리자루도 안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데는 법원이겠지. 지금까지는 조희대 마음대로 판사를 지목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를 쓰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막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지금 뭘 하고 있다?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견이 없는데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없는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막 왜곡을 해서 버티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여론전을 시작을 하겠죠. 현재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은요,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이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입법할 겁니다. 지금은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국회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내란 특별재판소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의원들하고 정청래하고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니까, 특히 추미애 장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나머지는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쌩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당장 대법원도 지락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한다? 조직적인 반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를 또 막 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두고 개혁의 진행을 두고 갈등 없습니다. 무슨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기구에 민주당에서 끼니 안 끼니를 놓고 싸움 나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이의 균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개혁 좌초를 위해서 가장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게 뭐? 내란 특별재판부. 이미 검찰청 개혁법은 끝났어. 지들이 보기에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야, 내란 특별재판부는 막아라.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운을 확 빼는 사람이 있지. 누구? 이 아저씨. 박희승.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라며. 판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윤석열의 계엄과 같은 발상이래. 아, 정말 개새끼죠. 아니, 윤석열도 계엄을 했고요. 지기현이도, 그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주는 거, 그거 계엄 같은 발상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리고 박희승 의원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박이 터지고 싸우고 있을 때 이 새끼 뭐 하고 있었는데? 저는 투쟁의 현장에서 박희승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없어요. 촛불이 타오를 때 박희승이 앞장섰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금배지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역구를 누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희승 의원 앞서 임기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박희승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 라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존재감을 뿜뿜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은 사법부 권위가 약해지고 삼권 분립이 뭐 저해를 받고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박희승이라는 사람 지가 판사 출신이더만. 이런 거 보고 우리는 이해충돌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들을 위해서 이익집단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박희승 때문에 검찰도 법원도 언론도 그 적폐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환호성이야. 민주당에서 전부 다 단일 대우로 일괄해서 막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탈자가 툭 튀어나온 거죠. 배신자가 갑자기 기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조중동은 얼마나 지금 좋아 미치겠어. 대신에 그만큼 우리 민주 시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적인 거죠. 정말 놀랍게도요, 이 박희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50여 건, 60여 건에 달하는 기사가 쭉 늘어났습니다. 바로 잘한다 잘한다 하고 부추겨 주는 거죠. 싸워라 싸워라. 저는 이 박희승 의원의 사고방식을 잘 모르겠어요.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하고 위헌 문제가 있다. 어쩌라고? 위헌 문제가 있다? 뭐가 위헌인데요? 참 기가 차서.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한다고요?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기현 같은 개새끼가 있기 때문이고 조희대 같은 잡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대법원이 법원이
법 가지고 장난질 치면은 우리는 뭐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박희승이라는 의원이 법원 적폐를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참 기가 차서.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희승 같은 자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런 자가 한 사람 더 있죠. 예, 바로 박범계입니다. 박범계는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하에 수사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죠. 이 밖에 뭐 몇몇 다른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최기상 의원도 있고, 판사 출신의 의원들 몇 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사실상 이 개혁입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이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어깃장 놓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명단 공개하기 전에 족함을 하시고 이제 입 좀 다무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